자, 지금부터 볼게 저당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예요. 채권, 권자. 자, 저당권자 을 부동산에 담보다 봤죠. 지금부터 배울 건 을 저당권자가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을 박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저당 목적물, 토지 저당권, 건물 저당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목적물, 이 부동산 어디까지 미치느냐. 무슨 말이냐. 얘가 1억을 갚지 못했을 때 항상 저당권자는 경매에서 생각해야 돼요. 경매로 이 부동산을 날려버릴 텐데 저당권자는 이 부동산 어디까지 경매로 날려버릴 것이냐. 그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저당 받고 있는 토지 날릴 거고 건물도 날릴 거예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저당 목적물에는 당연히 효력이 미치죠. 문제는 저당 토지라고 해볼게요. 을이 토지에 저당권을 박아놨는데 누군가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야. A란 사람이 나무를 어떻게 심었다? 허락?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무단식재 수목이다. 그러면 을은 이 토지의 저당권을 박아놨는데 누군가 저당 자본은 이 토지에 나무를 무단으로 식재했다. 그러면 무단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해요, 안 해요? 부합해요. 부합해. 부합한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이 나무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한 이 부합물 나무한테도 미친다는 얘기예요. 갑소유가 됐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은행 입장에서는 얘가 돈을 갚지 못하면 토지만 경매 나눌 수 있을 텐데 누군가 부합시켜 놓은 물건이 있으면 얘께 됐으니까 자기 채무자 소유됐죠. 얘까지 경매로 날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좋다 안 좋다? 좋은 거예요. 이게 만약 1억짜리라고 해봐 나무가. 그러면 플러스 1억 담보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얘 토지가 지금 자기 1억에서 간달간달 했는데 금액이 확 늘어나겠죠. 그래서 항상 권자를 위한 법이에요. 모든 법은. 그래서 이게 바로 저당권의 효력은 이 토지에 부합된 부합물에도 미친다라는 이 조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이제 이 법 좀 볼게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이게 부합물이죠.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자기가 저당 잡아놓은 이 부동산, 토지 건물에 누군가 부합시킨 물건에도 미치는 거예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는 경매로 같이 날려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까지 함께 경매로 날아가요. 그러면 한번 봐요. A가 경락을 받았다. 경락인. 자, 경락인은 토지도 갚고 나무도 부합돼서 갚고죠. 따라서 이 부합물 소유권도 같이 얘가 취득하는 거예요. 경락인은 부합된 물건도 같이 소유권 취득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의미예요. 경매로 날리면 부합물도 같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 미친다는 의미는 경락인도 저당권이 미친 이 물건도 소유권 취득한다. 경매에서 같이. 두 번째, 종물에도 미친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부합물, 종물 미친다. 그래서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도 미쳐요. 그러면 종물은 뭐냐? 구체적인 얘는 우리 30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종물은 듣기만 해요. 을이 주유소 건물에 은행이 담보 잡았어. 그러면 주유소 건물에는 주유기들이 있죠. 이게 바로 건물이 주물, 주인, 주유기는 종놈이에요. 종물이에요. 주유소 건물의 주유기는 이 건물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이 주유소 건물에 주유기 없는 주유소 건물 봤어? 그죠?
주유기 없는 주유소 건물은 그 뭔 주유소야. 그래서 주유소 건물을 위해 주유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에 놈 밑에 놈. 그래서 주유소 건물의 주유기가 건물 밑에 있는 종놈, 종물이에요. 그러면 주유소 건물을 은행이 경매로 날리면 당연히 주유기도 함께 날아가야지. 그래서 이게 바로 종물의 개념이에요. 뭐 종물이 뭐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굳이 의미를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대로 그냥 종물이라는 단어만 계속 나와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도 미쳐요. 그래서 대표 부합물 하나만 한 거예요. 누군가 무단식재 수목을 했다. 이건 토지에 부합됐다. 그때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먹었다. 따라서 이거 부합물에도 미친다. 미친다. 그래서 그대로 나와요. 자, 단서는 나중에 할 거고 오늘 기초 잡아야 되니까. 이게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 목적물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때 두 개 했어요. 부합물에도 미쳐요. 종물에도 미쳐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 만약 갑소유 토지에 A라는 놈이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했다. 그러면 누군가 무단 신축한 이 건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한번 이제 생각해봐. 저당권의 효력이 누군가 갑당에 건물을 딴 놈이 항상 건물 올려야 돼요. 이 건물에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이걸 해결하려면 이 건물이 갑당에 부합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합하지 않으니까 미치지도 않는다로 끝나요. 부합되면 저당권력이 미치고 부합물이 아니면 미치지 않고 이렇게 XX5 법칙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농작물이야. 누군가 갑당에 농작물을 심었어. 그러면 농작물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합하지 않으니까 농작물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풀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저당권의 효력이 어떤 물건에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이 물건이 이 토지에 부합됐느냐 부합되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단식재한 수목은 부합됐으니까 부합됐으니까 오니까 미친다. 적어버릴게. 건물 농작물은 부합되지 않으니까 미치지 않는다. 이 법칙이 작동되는 거예요. 결국 뭐가 부합되고 뭐가 부합되지 않고 우리 소유권 파트 부동산 부합에서 배웠죠. 그 지식으로 여기 동네는 푸는 거예요. 부합물 동네는. 자 이제 종된 걸로 할 거예요. 자 이놈도 잘 나와요. 노란색이 있으면 무조건 하는 거야.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걸 그대로 외울 거예요. 일단 이해를 해야지. 자, 건물의 저당을 잡았다는 얘기야. 이 문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민법은. 일단 이해를 해보자. 건물의 저당권 박았구나. 느낌이 왔어. 을이 갑 건물의 저당권 박았다. 느껴졌죠? 건물 저당권이야. 이 을의 건물에 박은 저당권의 효력은 이 갑소유 제가 말 잘못했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 임차권에 미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 갑, 을인데, 자, 그림을 다르게 합니다. 갑이 토지를 을에게 지상권으로 빌려줬어. 갑소유 토지를 을이 지상권으로 빌렸죠? 그러면 을은 지상권자가 될 거고, 하나 더,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토지 임대차로 빌렸어. 그러면 얘는 지상권자가 되고 얘는 토지 임차인이 돼요. 그러면 토지를 지상권 취득한 얘는 건물을 올린다 안 올린다? 항상 올린다. 토지 지상권자는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빌린 놈이니까 항상 오른쪽 놈 지상권자 토지 임차인이 지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은 지상권자로서 지 건물을 올리고 을은 토지 임차인으로서 지 건물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빌린 사람은 농사 지으려고 빌리지 않아요.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올려서 임대하려고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이 이 토지를 지상권자로서 사용하고 토지 임차인으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남의 땅, 이 건물 밑에 있는 땅 갑땅이죠.
남의 땅에 건물을 올리려면 반드시 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려면 토지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그게 바로 토지지상권, 토지임대차예요. 토지전세권, 뭐 전세권 잘 안 주니까, 물론 지상권도 안 주겠지. 물론 시험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상권자 임차인이 건물을 올려. 자, 여기에 저당권을 박는 거야. 을이 A라는 은행에 담보대출 1억을 일으켜서 저당권을 박았어. 그러면 이 저당권은 지상권자 을 소유 건물에 담보대출 일으킨 건물에 관한 저당권자요. 자, 이게 저 첫머리예요. 을 건물에 저당권 박은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저당 목적물인 이 건물에 당연히 미칠 거고, 두 번째, 이 건물에는 을은 권리가 두 개가 있어. 건물에는 소유권이 있고 토지 사용 지상권 임차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자, 이것부터 할게요. 아직 안 했지만 요역지 소유권이 주 통행지역권은 쫑이라겠죠. 이게 용익물권에도 다 작동돼. 지상권에도. 지상권은 이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 지상권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소유권이 주, 지상권이 종이 돼요. 용익물권도 요역지를 위해 지역권이 필요하죠. 똑같아. 이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 사용권 아닌 지상권이 필요한 거야. 따라서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소유권, 요역지를 위해 지역권이 필요하고 건물 소유권을 위해 지상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지상권이 없으면 을 건물은 철거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소유권이 주된 권리, 이 건물을 위해 지상권이 필요하다. 종된 권리, 주종의 관계가 성립해요. 그러면 건물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주종의 관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임차권이 필요한 거예요. 목적이 주인, 밑에 놈이 수단, 필요한 수단. 그래서 목적이 주된 권리, 수단이 종된 권리인 거예요. 요역지가 주, 지역권은 종. 건물이 주, 지상권이 종인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주, 지상지역권은 종. 따라서 이제 작동됩니다. 항상 주인한테 효력이 당연히 저당 목적으로 건물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겠죠. 이건 당연한 거고. 아까 토지에도 미치는 건 당연한 거고. 부합물에까지 미쳤죠. 종물에도 미쳤죠. 그러면 당연히 주육이 생각하면 돼. 이 건물을 위해 존재하는 이 종된 권리, 지상임차권에도 미친다. 그 내용이에요. 즉, 주된 건물에도 저당권력이 당연히 미치는데 이 건물을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인 지상임차권에도 저당권력이 미친다. 그러면 이 지문이 나오면 맞는 지문인데 되게 잘 나와요. 그대로 이해하고 외울 거예요. 건물에 박은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이 건물에는 당연히 미치는 거고 저당 목적물이니까 이 건물을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인 지상임차권에도 미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이 나오면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그대로 나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임차권에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종 이렇게 올 거예요. 지금부터 소유 이렇게 외워놔야 돼.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민법은 뿌리를 외워야 돼. 뿌리를. 그래야 나중에 절대 이 소수로가 안 헷갈리. 있다 없다가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종 이걸 외우는 거예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목적이 항상 주인이에요. 위하여 개념, 위하여. 건물 소유권이 주, 이 밑에 있는 토지지상권, 토지임차권은 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필요한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종 이렇게 외워요. 그러면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종된 권리에도 미치니까 당연히 종된 권리 이 지상임차권에서 저당 권력은 미친다. 긍정으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단어를 그냥 외워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임차권 이렇게 외워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임차권이 나오면 한번 느껴봐. 아하, 건물 소유를
위에서 지상임차권이 있구나. 건물을 위해, 요역지를 위해 지역권이 있듯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토지사용권인 토지지상권, 토지임차권이 필요하구나. 수단 대 목적. 목적이 주, 수단이 종인 거예요. 밑에 놈이 종. 채권을 위해 저당권이 필요하죠. 채권 항상 윗놈이 목적이요. 이놈을 위해 밑에 놈이 필요한 거예요. 저당권. 그래서 채권이 주, 저당권이 쫑이듯이 윗놈을 위해 밑에 놈이 필요해. 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토지사용권 아닌 토지지상권, 토지임차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윗놈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쫑. 그러면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이건 당연한 거니까. 물건이면 종물, 권리면 종된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종물에 미쳤으니까 종된 권리, 그 목차가 종된 권리잖아요.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종. 이것만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종된 권리도 미치니까 종된 권리라고 안 나와요. 시험은 절대 안 나와. 이것만 나와. 그래서 이게 종된 권리란 걸 외우란 얘기예요. 소유권이 주, 이 건물 소유를 위해서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토지지상권, 토지임차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외워요.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쫑. 이걸 외우면 돼. 그러면 쫑이니까 종된 권리는 미친다. 목차 보고 맞는지.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여기에요. 살짝 여기가 복잡해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자, 물상대예요. 물상대. 물상대가 뭐냐? 이거 얘를 복잡해. 다시. 물상대. 갑이 지 건물의 담보를 잡아요. 걸어주죠. 1억. 을은 채권을 위해 저당권을 박았죠. 자, 저당권자 은행이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어. 건물에 저당권 박았어. 그런데 이 건물이 화재로 날아가 버려. 소실, 멸실. 저당 잡은 건물이 화재로 불타서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잡아놓은 건물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 건물이 멸실하면 여기에 있는 갑소유권도 소멸, 여기에 있는 갑저당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모든 물권은 목적물이 멸실되면 소멸하니까.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 생각해 봐요. 내가 부동산 건물을 담보 잡았는데 건물이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지. 그러면 담보 다시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야, 건물 날라갔지. 빨리 다른 담보 줘.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갑이 이 건물에 보험을 들어놨다는 얘기예요. 화재보험. 그러면 얘가 설정자니까 건물이 멸실됐는데 이 건물 소유자인 갑이 보험에 들어나서 설정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되더라. 자, 1억 빌려주는데 만약 보험금도 1억이라고 해봐요. 뭐 2억일 수도 있고 화재보험금 들어놨더라. 보험회사에 가지고 있는 보험금 주세요라는 보험금 청구권, 보험금 채권이 아직 안 받았으니까 항상 보험금 주세요, 채권. 그러면 우리 법은 저당권자에게 목적물이 멸실됐는데 대신 설정자가 이 건물 멸실을 받게 되는 이 보험금에 은행 들어가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원래는 건물에 경매를 쳐야 되는데 돈을 안 갚으면 설정자가 보험금을 받게 되더라. 그러면 설정자 갑이 보험회사한테 받게 되는 이 보험금 1억에 들어가서 채란 얘기예요. 얘가 돈 갚지 않으면. 이게 바로 물상대위라고 해요. 물상대위. 자, 그러면 이것도 한자예요. 물건 위에 대위는 대신으로 읽어. 물건 위에 대신 들어가라. 대신. 아까 물상 보증은 물건으로 보증서 준 사람이고 여기는 물건으로 대위. 이 물건이 뭐냐? 가치가 변형된 물건이에요. 이 물자는. 물상대의 물자는 무슨 물건? 가치가 변형된 물건이에요. 가치가 변형된 물건 위로 대신 들어가라. 자, 건물 가치가
보험금으로 변형됐죠. 그래서 가치 변형물이에요. 이 보험금을. 이 보험금이 가치 변형물이라고 하고, 이 가치 변형물 목차, 가치가 변형된 물건인 이 보험금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성질, 이게 바로 물상대위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물상대위성 오로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에만 인정돼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에만 물상대위성이 인정돼요. 봐봐요. 건물에 우선 변제권이 있죠.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보험금도 당신이 우선해서 채세요. 이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갑한테는 A라는 사람도 돈 1억 빌려줬고 B라는 사람도 1억을 빌려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얘는 을은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이 있는 담보물권자고 저당권자고, 얘들은 돈은 빌려줬지만 친구들이야. 친구들, 갑친구들. 친구들은 저당권 박아요 안 박아요? 안 박아요. 그냥 돈만 빌려줘. 일반 채권자라. 그래서 저당권이 붙어있는 피담보 채권이 있고,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이 없는 보통 채권이 있어요.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돈 빌려준 사람을 그냥 일반 채권자라고 해요. 저당권 없는 채권자. 그러면 저당권자는 이 일반 채권자 물권이 채권을 이기거든요. 자, 천천히 기초할게요. 물권이 채권 이기는 거요. 물권 힘이 세요. 따라서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얘들이 먼저 갑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얘가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경매로 날리고, 여기서 채권자는 평등한데 얘는 단순히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있죠. 엄청난 물권이 있죠. 우선 변제권. 그래서 경매 대가에서 얘가 먼저 채가버리는 거예요. 얘들 한 푼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모를까 얘를 제낄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담보 잡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은행은 항상 저당권이라는 엄청난 센 놈을 박아놓는 거예요. 일반 친구들은 친구 믿고 빌려줬지 저당권 박으려고 하면 또 야박하다게, 야 친구끼리 뭐 저당권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 개인 거래는 저당권이를 안 박아요. 은행같이 어떤 기관이나 걔들을 확실히 박지. 박아야 돼요. 돈 빌려주면 저당권 박아요. 박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에 마찬가지. 자, 이제 건물 자체도 우선 변제권을 딴 놈 제낄 수 있듯이 건물 멸실로 갑이 보험금 받게 되더라. 그러면 얘들도 소식 같이 들었어. 내 친구 건물이 날라갔어. 큰일 났네. 나중에 저 경매 나가면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보험금 받게 돼 있죠. 아, 좋아하겠어. 좋아할 거 없어요. 보험금도 마찬가지 저당권이 우선해서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듯이 보험금도 우선 변제를 은행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상대위성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에만 인정되지 유치권은 지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없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에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에만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유치권은 없어요. 유치권은 보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이 세 개밖에 없는 거야. 원래 담보물권의 특성은 네 가지예요. 물상대위성. 그 기본소에는 네 가지가 있어. 근데 저는 물상대위성 어차피 저당권 세야 돼 그냥 빼버린 거예요. 유치권에는 없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에만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그럼 물상대위가 뭐냐? 가치가 변형된 물건, 이 보험금에 은행 저당권자 대신 들어가라. 그래서 이 보험금이 만약 1억이 보험 들어놨다. 그러면 자기가 빌린 1억이죠. 이 보험금을 얘들 다른 놈 제끼고 은행이 똑같이 우선 변제 받아버려요. 자, 그러려면 이게 물상대위다. 하나가 더 있죠. 건물이 아닌 토지의 저당권을 박았다. 을이 토지. 그런데 이 토지가 국가로부터 수용돼. 공용징수. 수용이 법정 용어는 공용징수예요. 공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징발이에요. 징수.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을 박았는데 국가가 이 토지를 수용해버리죠. 그러면 똑같이 저당 목적물이 사라진 거예요. 멸실하고 효과가 똑같아요. 국가가 갖고 가버렸으니까 더 이상 경매 날릴 수가 없잖아. 대신 수용을 하면 반드시 뭘 지급한다? 토지 소유자에게 수용 보상금을 줘요. 따라서 설정자 갑은 국가로부터
수용당했을 때 이 수용 보상금 받죠. 여기에 들어가라. 그래서 멸실로 받게 되는 보험금, 토지 수용으로 받게 되는 수용 보상금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성질, 여기에 물상대할 수 있다. 이게 물상대예요. 두 가지 다 가치가 변형된 물건이요. 그래서 보험금, 멸실로 받게 되는 보험금 이렇게 오시고, 토지 수용으로 받게 되는 수용 보상금, 반드시 수용 보상금 같이 하셔야 돼요. 공용징수지만 수용이 아닌 다른 방법은 이게 또 안 되거든. 그래서 수용 보상금에 미친다. 자, 봐요. 이제 법 좀 볼 거예요. 저당권은, 의뢰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이죠. 건물이든 토지든 되겠죠. 자, 건물이 멸실하겠지. 건물이 멸실했어요. 토지가 공용징수됐어요. 그래서 건물 멸실 또는 토지 공용징수로 인하여 설정자 왼쪽 놈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국가로부터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주어 저당권은 이 보험금에도 보상금에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물상대위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저당 목적물이 멸실 또는 공용 징수로 인해 설정자 갑이 받을 보험금 수용 보상금의 저당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들이댄다. 가치 변형된 물건, 보험금, 수용 보상금의 목적물 대신 들어가는 성질, 이게 물건 위로 대신 들어가라. 물상대위예요. 물상대위. 이 물건은 가치가 변형된 물건, 보험금, 수용 보상금. 그래서 그대로 건물이 멸실됐어요. 토지가 공용징수됐어요. 설정자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받게 되어 국가로부터 수용 보상금 받게 되어 이 채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 법조문. 그러면 물상대위는 구체적으로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보험금이나 수용 보상금이 보험회사 국가로부터 설정자 갑에게 지급되기 전에 지급 안 되도록 막아야 돼요. 보험금이 갑 계좌로 입금돼 버렸다. 그러면 물상대위가 안 돼요. 왜? 갑 재산하고 섞여버리니까. 갑 예금하고 섞여버리죠. 그러니까 물상대위 방법. 자, 물상대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험금 보상금이 갑한테 지급되기 전에 압류로 묶어라. 이게 채권 압류예요. 자, 보험금 보상금이 설정자 갑에게 보험회사 국가로부터 입금되기 전에 입금되지 않도록 이 채권을 압류해라. 그거예요. 압류해라. 언제? 지급 전에. 지급되기 전에. 지급되면 안 돼요. 섞여버리니까. 그래서 지급 전에 채권 압류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묶는 걸 압류해요. 압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경매 치려고 토지 건물 부동산을 압류해요. 그리고 나서 경매 시작돼요. 그 다음에 대상이 채권 압류가 있어. 채권 압류. 마찬가지 채권 압류는 이 채권이 압류되면 보험회사는 원래 갑한테 보험금 지급해야 되죠. 근데 이 보험금 채권이 누군가로부터 압류가 되면 얘한테 지급을 못해요. 지급을 못해요. 묶인 거야. 그래서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갑한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 하는 거예요. 이 채권을 압류하면 갑한테 지급이 안 돼. 그러면 압류하고 추심 전부명령 받아서 은행이 쫙 챙기는 거예요. 보험회사 나한테 쟤한테 줄 1억 주세요. 나 저당권자예요. 제가 압류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서 지급 전에 압류로 묶어야지. 만약 지급된 후라면 물상대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해요. 그래서 보험금이 설정자 갑한테 지급되기 전에 지급되지 않도록 압류로 묶어야 돼. 그런데 압류가 안 돼서 보험회사가 누군가 압류 추심을 받지 않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보험 가입한 사람한테 지급됐어. 인도됐어. 그러면 은행은 늦었어. 이제는 섞여버렸기 때문에 물상대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엄청나게 제일 중요해 여기서. 이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보험금, 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저당권자 꼭 스스로 할 필요 없어. 저당권자 아닌 이놈들,
제3자죠. 일반 채권자가 이 채권, 보상금, 보험금, 압류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급되기 전에 아무나 압류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건물 멸실해서 갑이 보험 드러나서 보험금 1억을 받게 돼 있어. 이 사실을 한 친구 A가 재빠르게 지급되지 않도록 이 보험금 채권을 압류했어. 이게 바로 저당권자 아닌 제3자가 압류했죠. 그러면 은행이 압류했어요? 보험금? 딴 놈이 압류했어요? 딴 놈이 압류했지. 그러면 은행은 이 보험금 압류자 A한테 뭐라고 하느냐? A야 고마워 그래 고마워. 내가 압류하려고 했는데 네가 먼저 압류해놨네? 그러고 채버리는 거예요. 얘는 개고생만 한 거예요. 지가 압류는 해놨지만 지가 못 채.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자가 A가 압류하는 걸 얘가 채는 거예요. 그래서 자 외워요. 압류는 꼭 저당권자 스스로 안 해도 된다. 압류는 저당권자 아닌 제3자는 다른 채권자예요. 제3자 압류라도 무방하다. 제3자 압류라도 무방하다. 따라서 저당권자을 스스로 이 보험금 압류하지 않아도 여전히 물상대할 수 있다. 즉 제3자가 압류해놨어도 은행이 고마워 하고 고마워 지가 물상대 여전히 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압류는 꼭 저당권자 아닌 제3자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이거 정답 지문이야. 엄청나게 장난쳐.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하지 않으면 물상대할 수 없다. 제3자 압류는 효력이 없다. 막 엄청나게 장난치니까. 압류는 지급 전에 압류할 것. 이것도 가야겠죠. 보험금이 갑한테 설정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지급되지 않도록 묶는 게 압류예요. 지급 전에 압류해야 돼. 이 압류는 꼭 저당권자 스스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야 돼.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 제3자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나와요. 제3자 압류라도 무방하다. 따라서 저당권자 스스로 지가 압류하지 않아도 여전히 저당권자는 물상대할 수 있어요. 원래 뭔가를 하지 않으면 소수로는 없다로 끝나는 게 우리 세트예요. 그 세트에 어긋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외워놔야 된다. 세트에 어긋나는 것은. 제3자 압류라도 무방하다. 오케이. 자, 하나 더. 과실이죠. 저당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이래. 과실은 뭐다? 월세. 부동산에서 맺히는 열매 과자죠. 열매과. 부동산에서는 무슨 열매가 열려요? 월세가 열려요. 월세가. 자, 개는 강아지를 낳고 개새끼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고. 요거 참 잘 만들었어요. 에? 아지. 이쁘잖아. 강아지. 송아지. 근데 돼지는 뭐라고 하지? 돼야지? 맞네. 자, 사과에서는 사과나무가 열리고 열매 과자죠. 부동산에서는 과실이 열려. 부동산은 과실. 자, 그러면 봐봐요. 갑이 갑소유 토지 건물 저당권 박았어. 이게 저당 목적물이죠. 저당 목적물 부동산 토지 건물은 갑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아. 따라서 설정자 갑이 여전히 살 수도 있고 사용이익을 누려요. 그 다음 갑이 지가 안 살고 세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월세를 받는다는 얘기. 월세. 내가 살면 사용이익, 세 줘서 월세 받으면 과실이라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설정자는 점유를 넘겨주지 않으니까 저당권을 박은 후에도 여전히 갑이 사용하고 갑이 월세 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내가 담보대출 일으켰을 때 내가 여전히 살고 여전히 세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월세는 내가 매달 나한테 입금하는 거지, 내가 담보대출 일으켰다 세입자가 은행한테 입금해요? 월세를 안 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내가 월세 챙기는 거지, 은행에 저당권 박았다고 내가 매달 받던 월세가 저당권 설정은 은행한테 세입자가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외우는 거예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 차임채권 같은 말, 시험은 차임채권 나와요. 저당 목적물 발생한 월세, 차임, 여기에는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야, 원칙. 하지만 이제 예외가 있어요. 둘 다 나와요. 원칙하고 예외. 과실은 월세는 은행 노타치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과실, 월세는 차임채권, 은행은 노타치 미치지 않아요. 내가 챙기는 거야. 하지만
자, 봐요. 갑이 변제기가 됐어. 1억을 갚아야 돼. 그런데 채무자가 변제기 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그러면 은행은 채무불이행이 일어나면 저당권 실행하겠죠? 자, 항상 채무불이행이 일어나면 저당권 경매 친다는 얘기예요. 경매를 치려면 반드시 먼저 경매 순서가 있어요. 경매를 신청하면 이 부동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 이 건물을 압류해야 돼. 그 다음 경매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경매 취득에서 이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이제는 저당권 효력은 과실에도 미쳐요. 갑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원래는 과실에는 저당권이 미치지 않아. 하지만 얘가 돈을 갚지 못해서 은행이 경매를 취득하기 위해 이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에는 이제는 미치다. 결론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대로 외워요. 압류한 후자 동그라미 빵 해야 돼. 저당권자가 경매 날리기 위해서 이 부동산을 압류한 후 설정자 갑이 수취하는 과실 차임채권 이제는 미친다. 자, 여기다 이렇게 누고 계속 읽어. 이제는 미친다.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에 이제는 미친다. 이제는이 왜 들어갔을까? 원래는 안 미쳐. 근데 이제는 미친다. 이제는. 자, 법조문 볼게요. 법조문은 원칙은 안 나오고 예외만 바로 들이댔어요. 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압류 후죠. 저당 부동산에 압류 들어간 후 설정자가 이 부동산으로부터 이미 수취했거나 또는 앞으로 수취할 수 있는 어찌됐든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에는 이제는 미친다. 이제는 미친다. 그래서 압류를 왜 들어가느냐?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경매 치려고. 그러니까 느낌이 와야 돼. 아하, 갑이 잘못했구나. 따라서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은 왜 돈을 못 갚았으니까 월세도 은행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 왜 이 월세부터 은행은 땡겨야지. 지금 경매로 날려서 회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 차임채권에 이제는 미친다. 원칙은 노타치야. 과실은 노타치. 원칙은 미치지 않아. 하지만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에는 이제는 미친다. 그대로 외워야 돼. 그대로. 오케이. 이게 저당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 4가지 했어요. 보완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종된 권리에도 미쳐요. 가치 변형된 물건, 보험금, 수용, 보상금에도 미쳐요. 4개는 미쳐. 하지만 저당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 차임채권에는 미치지 않아요. 노타치. 월세는 노타치. 하지만 예외.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에는 이제는 미친다. 제가 방금 말한 걸 그대로 외우면 돼요. 그대로. 오케이. 자, 이제 정리 들어갈 거예요. 정리. 프린트. 여기까지 정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프린트. 2번부터 보면 돼요. 이제 저당 목적물 어디까지 미치느냐. 2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이 목적 부동산에 권원 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자, 부합물에 미친다.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부합물에 미친다. 그 다음 3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그럼 부합물 동그라미, 종물 동그라미 하면 돼요. 2번, 3번 별 3개. 8번 나왔어요. 8번.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물론 무단식재 뭐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그래서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친다. 이 3번 지문 있죠? 이게 5번 나왔어. 5번. 종물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그럼 맞는 지문이야. 맞아. 아이고 쉬워라 하고. 근데 이제 부합물은 복잡해져. 무단식재, 건물, 미치는 놈, 안 미치는 놈 구별해야 돼. 거기는. 거기는 이제 3월달에 구체적으로 하면 되고. 2번, 3번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따지면 한 15번 나왔어요. 자, 4번.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러면 이 문장이 나오면 지금은 이렇게 올려내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임차권이죠. 이걸 계속 뚫어지게 봐. 아하, 그 건물을 위해 토지지상권, 토지임차권이 필요하구나. 건물을 위해 이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 토지지상권, 토지임차권이 오른쪽 놈들한테 필요하구나. 따라서 윗놈 소유권이 주, 아랫놈 지상임차권은 쫑. 빨리 그걸 내야 돼. 건물 소유 밑에 주 적고 지상임차권 밑에 쫑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종den군례에도 미친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야. 그냥 외워버려요. 건물 소유 목적 지상임차권 이렇게 한 10번 해봐요. 그 다음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쫑이구나. 종den군례에 미친다 이렇게 끝나요. 이건 거의 옳은 지문으로 장난을 잘 안 치더라고. 그래서 옳은 지문이니까 확실히 맞아 하면 돼요. 별 3개. 자, 5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 소실로 인하여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저당 목적물 소실 불탈 소자예요. 불나서 설정자 갑이 취득한 보험금에 저당권자는 물상대할 수 있다. 그렇지. 건물 멸실로 받게 되는 보험금에 물상대할 수 있다. 가치 변형물이죠. 6번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통해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설정자가 받을 가치 변형물을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된다. 자, 물상대위 방법이에요. 반드시 지급 전에 압류해라. 압류해라. 그래서 물상대위하기 위해서는 지급되기 전에 묶어라. 묶어라. 또 이걸 또 저당권자가 지급 전에 압류를 해서 아닌데 3자도 되는데 X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원칙이니까. 원칙. 그래서 지급 전에 압류해라. 만든 거예요. 오케이. 7번 오른쪽 이제 저당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할 수 있다. 자, 이미 딴 놈이 이 가치 변형물 금전 보험금 생각하시고 다른 채권자가 이미 보험금 압류했어. 그렇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에 여전히 할 수 있다. 고마워 하라겠어. 고마워. 내가 압류하려고 했는데 네가 압류했구나. 저당권자 꼭 수술 안 해도 되니까 제3자 압류라도 상관없다. 물상대할 수 있다. 7번 8번 이게 별 3개예요. 7번 8번이 물상대에서. 자, 8번 저당권자 스스로 지가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할 수 있다. 그 7번 8번이 같은 동네예요. 꼭 압류는 저당권자 스스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제3자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런 지문도 있어요. 제3자 압류라도 아무 상관없다. 고마워. 기억하세요. 고마워. 9번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라면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하더라도 물상대할 수 없다. 자, 중심 잡아요.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 해야 돼? 인도된 후네. 그럼 볼 필요도 없어. 이미 지급돼버렸죠. 보험금이. 그러면 소수로 가는 거야. 이제는 저당권자는 물상대할 수 없다. 이렇게 중심을 뽑아내야 돼. 긴 문장에서. 그래서 중심 단어. 아하. 대위할 물건 이게 바로 보험금이지. 보험금이 지급 인도돼 버렸다면 인도 후라면 지급 후라면 이제는 늦었어. 할 수 없다. 물상대할 수 없다. 자, 10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더라도 압류 이전에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해결해야 돼요. 차임채권 과실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지문이고, 자, 그러면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해결하려면 압류 전이구나. 압류 전에 동그라미, 압류 밑줄 전 동그라미.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 차임채권 밑줄 하시고 과실 차임채권에 미치려면 압류 후 이 단어가 떠야 돼요. 따라서 아직 압류 전이라면 원칙이 작동되지. 그래서 압류 전이기 때문에 압류 후 아니죠. 원칙대로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 자, 11번 10번 11번이 별 3개 2개 다. 11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에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차임채권 월세 저당권 효력이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지문이고,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 압류 후에 동그라미 빵. 그래서 압류 후 과실이죠. 차임채권 중심만 꽉 잡아. 압류 후 설정자가 받게 되는 차임채권이구나. 이제는
이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지문. 결국 차임채권 과실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지문은 압류 후 단어가 있으면 미치고 압류 전은 원칙대로 미치지 않고 이렇게 구별해요. 구별. 그래서 과실은 노타치 11번을 확실히 외워놓는 거야.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에 이제 미치는 거지. 따라서 압류 후란 말만 없으면 다 원칙이 작동돼요. 다 미치지 않아. 압류 전. 또 압류 전 말이 없이 그냥 저당권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과실은 그렇게도 나오고. 그러니까 압류 후 이걸 확실히 중심 잡아놓으면 다른 데는 노타치. 월세는 은행 노타치. 오케이. 우리 10분간 쉬고 이제 저당권 실행 파트 갈게요.